메인 화면이 이 화면에 뜨시잖아요. 여기에 자주 사용되는 것 같은 버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 한국화재도 보장 분석이라고 많이 사용하시는 K사나 M사하고 비교해보시면 조금 부족하다 싶다 하시는 팀장님들도 있기는 하시지만, 보장 분석도 꽤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록한 고객님들 걸 조금 보여드리면, 보장 분석 들어왔을 때 여기 밑에 이 퍼센트 눌러보면 어떤 금액 가입되어 있는지도 봐주실 수 있고, 그거 아니고 여기 상품 목록 리스트라든지 리포트 출력하면 이 이제 신호등 관련된 화면이 고객님께도 발송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도 좀 봐주실 수 있는데, 저희 매니저님인데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시네요. 이렇게 여기 있었던 신호등이 나오면서 어떤 계약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담보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으시고, 이 옆에 있는 상품 목록 리포트 출력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방금 보셨던 목록들이 어떤 담보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까지 리포트를 출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화재로도 보장 분석 대면에서는 팀장님들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담보 보험료 어느 정도 납부하고 계시는지 요거까지 두 개 활용해서 봐주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고, 일단 고객 등록은 여기 메인 화면에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주셔도 되고, 제가 만약에 전화로 저한테 물어봐 주실 때 저는 상단에 핑크색 탭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핑크색 탭에 고객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고객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 등록 들어와 주시면 여기에는 지금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한 거여서 자동으로 제 이름이 세팅이 되는데, 팀장님들께서 로그인을 해주셨을 때는 팀장님들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꾸실 수 없으실 거예요, 팀장님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고객님 주민번호를 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저는 고객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고객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을 친다라고 하면 여기에 고객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 혹시 팀장님 한 분 여기다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대로 가있다. 엔터 눌러주셔. 그러면 기존 고객이 아닙니다, 신규 고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떠요. 요거를 확인하고 없애주시면은 고객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뜨시는데, 일단 고객님께 핸드폰 인증이 가능하신 분이어가지고 LMS를 보내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아니면 대면에서는 주로 팩스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팩스로 동의서 2장을 출력해서 예 체크한 다음에 서명하고 팩스를 밀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주로 TM 레디저는 이 녹취 동의로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부터 고객 등록을 할 때부터 아예 그냥 녹취하신 거를 붙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공콜로 먼저 녹취를 풀고 고객 등록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후에 우리 만약에 설계 청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스크립트에 가입 설계 동의, 계약 체결 동의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붙을 거기 때문에 현재는 녹취 동의 공콜로 푸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LMS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느 방법이든 하나를 하셔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아까 제 거 나왔던 것처럼 이름 넣으시고 직업 넣으실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팩스는 안 되는 거죠, TM은? 팩스는 네. 공콜이 가능해요? 공콜 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설계사 본인 것만 내는 줄 알고. 설계사 본인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본인 거니까 상관없으신데, 공콜로 저는 지금 넣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문제는 없었으니까. 화자도 다 공부해요. 그쵸? 공콜로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동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입 설계 동의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됐는지, 그리고 이름이라든지 번호라든지 직업이랑 주소에 필수적으로 넣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고객님 정보를 팀장님 코드로 등록을 하신 게 되시는데, 이렇게 등록하면 여기 밑에 고객 상세
그리고 보자 분석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 거고 가입 설계를 눌러주시면 설계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띄워지게 됩니다. 이걸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인 화면에 가입 설계로 가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핑크색 탭에 설계 청약, 설계, 가입 설계로 가셔도 돼요. 숨어있는 버튼들이지 다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행복하게 상품 라인업이 쭉 있어요. 근데 상품이 무엇이 이렇게 많아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단어명에는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더 건강한 중학교, 5세부터 50세까지 가능한 5건강, 뭐 간편, 삼태농, 암만 생각하는 간편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상품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고객님 간편 3회로 해야 되겠다. 상품 딱 선택하시게 되면 갱신으로 하실지 비갱신으로 하실지 비갱신도 유해지로 하실지 무해지로 하실지 갱신도 10년, 20년, 30년 중에 어느 걸로 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플랜이 나오고요. 플랜 선택하시는 게 지금 현재 3회로 안에는 3호 바로 보장하실 수 있는 거랑 자유형 플랜이 있어요. 해당하시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플랜으로 설계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입 설계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팀장님들 보험료 먼저 산출해서 비교해보시고 나중에 심사 넣으시잖아요. 심사 넣어주실 때는 이 설계 화면에 단순 설계로 변경을 해주시고 나면 고객 등록이 안 되어 있으셔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고객 30세 아니면 뭐 생년월일만 알고 계신다 하면 연령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치셔도 돼요. 제가 벌써 만 33세래요. 이렇게 나이 쳐주시고 뭐 성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업 해당하는 거 자주 찾으시는 건 여기에 있는데 자주 안 찾거나 뭐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여기에 그냥 검색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3에노에는 다른 상품은 해당이 없는데 3에노는 305로 하시는 건지 355로 하시는 건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는 거나 납기 만기나 납입 면제를 빼거나 하는 거는 여기 위에 더보기라는 버튼 안에 있거든요. 여기 위에 상단에. 그래서 여기서 납기 만기 바꿔주시고 지금은 비갱신이라서 100세나 100세 만기만 있는데 비갱신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뭐 20년 납 90세 만기부터 10년 납, 15년 납, 25, 30 이렇게 있으시고 납기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NO도 305로 할 건지 315로 할 건지 그리고 제가 플랜을 지금 이걸로 들어와서 그렇지 325로 할 건지 335로 할 건지 355로 할 건지 대부분 이런 걸 여기서 정해주시면 되고 간편은 납입 면제가 선택입니다. 제가 아까 소식지 맨 뒤에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납입 면제 되어 있는 부분에 아마 선택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납입 면제 안 넣고 싶다,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걸 리저병으로 하시게 되면 납입 면제가 저절로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뭐 일단 들어가 있는 담보들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그냥 다 빼셔가지고 헷갈리시니까 그러고 나서 담보 선택으로 가셔서 넣고 싶으신 담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단비 쪽을 넣으신다 하면 여기에 진단 치면 뭐 골절 화상 진단부터 뇌, 심장 뭐 아니면 암 이런 진단비들이나 대상포진 이런 것들도 진단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담보만 여기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여기 가입 담보로 돌아갔을 때 팀장님이 선택한 담보로 보실 수가 있고 해당하시는 금액에 여기 최소 최대 금액을 일단 첫 번째로는 보신 다음에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최대 금액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고객님이 기계약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 병력에 따라서 나중에 심사 결과를 조정하라고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금액 담보라든지 이런 거 다 넣으신 다음에 보험료 계산을 해서 여기 위에 설계 번호가 나온다 그러면 단순 설계가 저장이 되신 거예요. 이 설계 번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객 등록을 하셔가지고 상세 설계로 바꾼 다음에 고객을 그대로 입혀요. 그리고 나서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아까 그 설계 그대로 이 고객님이 불러와 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팀장님이 3대 진단 관련된 거를 넣으셨는데 그새 또 없어졌네요. 팀장님들이 자주 판매해 주시는 담보라든지 그런 자주 사용해 주시는 담보나 플랜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좀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안내심 진단비만 넣어볼게요. 진단비만 넣고 금액을 찾고 보험료 계산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여기 위에 이제 설계 번호가 생기시는 거고, 만약에 이 담보를 자주 사용하실 것 같다 하시면 여기 가운데 플랜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이 플랜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대 진단비만 넣었으니까 3대 진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앞으로 가입 설계에 들어와서 방금 그 3회노 상품 30년 갱신으로 가면 제가 저장해놨던 플랜이 떠요. 이 플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고객님 정보만 넣으면은 주로 사용하시는 담보들을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 플랜 저장 담보 버튼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흥국화재 요 보험료 계산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보험료 계산이 된 다음에 스크립트라든지 미러링을 찾아가 주시면 하면은 요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가입 설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알릴사항이랑 추가사항, 계약자, 수입자나 알릴사항 관련된 걸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사.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청약 진행에서 수납 가시는 내비게이션 왼쪽 바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녹취랑 미러링은 여기 밑에 있어요. 하늘색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주셨을 때 녹취 스크립트라고, 녹취는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미러링으로 저장을 하셔야 미러링을 누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 설계를 조금 해서 미러링 여는 화면까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요게 켜지면 이 화면에서는 아예 안 보여가지고 만약에 지난달에 지금 제가 한 설계를 열었는데 지난달에 한 설계가 상품이 따로 바뀌지는 않았다 싶으면 여기 위에 설계복사랑 담보복사 버튼이 있거든요. 설계복사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날짜를 바꿔주시면 돼요. 날짜 바꿨는데 보험료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새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담보복사라는 버튼은 언제 이용을 해주시면 좋냐면, 우리 건강채로 심사를 넣어보다가 건강채가 안 된대요. 그럼 단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담보복사 버튼을 이용을 하면 지금 이 설계된 담보를 조금 가지고 상품을 다르게 바꿔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버튼이에요. 설계복사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라면 담보복사는 이 담보를 가지고 다른 상품으로도 설계를 하실 수 있다. 근데 이게 건강채랑 간편은 감액이랑 면책 조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담보가 가끔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꼭 내가 넣었던 담보들이 잘 이동이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돼서, 지금 뭐 간편으로 설계했던 게 3텐으로 만약에 했었는데 3호 있는 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3엔으로 와가지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제가 아까 30년 갱신으로 했었거든요. 비갱신으로 가겠다. 선택하면 아까 안내심 진단비 넣었던 게 담보 복사로 그대로 따라와줘요. 안내심 진단비 넣었던 게. 그래서 간편도 비갱신에서 갱신, 갱신에서 비갱신, 아니면 3테너에서 3호 뭐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담보 복사를 이용하시면 조금 쉽게 가져가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운전자처럼 합계보험료를 입력하라고 한다 하면 여기 왼쪽에 계산 기준에 합계보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고객님들이 원단이나 이런 게 싫다고 하실 때에는 15,000원, 10,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넣고 싶으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를 적립보험료로 바꾸면 그냥 1원 적립되는 걸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걸로 넣어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제 거 미러링 화면이라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운전자 쪽을 조금 해보려고. 알릴사항에 해당하는 거 입력해주시고 심사도 직접 넣으시나요? 아, 심사도 직접 넣으셔요? 아. 그러면 이 우리 단순 설계일 때는 2번 알릴 추가 사항으로 올 수는 없지만 상세 설계, 고객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보험료 계산을 하게 되면 2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알릴 사항이 나오게 될 텐데 알릴 사항은 일단 하나하나 체크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부 아니오를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것만 예 체크를 해주시는 게 빠르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부 아니오 한 다음에 운전하시는 승용 자가용 눌렀고 그다음에 직업도 그냥 점점점 찍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실제 세부 업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화물 운전이면 화물 운전, 뭐 나르시는 거면 어떤 거 이렇게 좀 세부 업무를 조금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직업 넣어주시고 개인 이륜차 관련된 건 저는 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1개월 안에 징병 확정, 의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아니오로 해서 저장을 눌렀어요. 저장을 안 하면 바로 다 사라져서 저장은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고객님 건강체로 심사를 받던 건이 있는데 상품을 바꿨더니 새로 설계했더니 안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알릴사항을 넣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알릴사항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알릴사항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 동일 상품군에 알릴사항 입력했던 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주시면 저는 지금 저장된 게 없어서 이렇게 뜨는데 어떤 설계 번호에 있는 알릴사항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기존에 입력했던 병력을 끌고 올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있는 거는. 이 버튼 활용해 주시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간편이랑 우리 건강치 6년에서 10년 사이는 예외질환도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예외질환인지 아닌지 많이 물어봐 주시기는 하는데 뭐 코드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알고 계신다 하면 여기 위에 예외질환 목록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요거 누르면은 유병자 상품이랑 건강지 상품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유병자 상품으로 유방 무록 수술하신 게 예외질환인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방 이렇게 쳐서 병명 코드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해당되는 코드가 있으신지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인수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1개월 5일 이내 수술 완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은 하셨어야 인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 입원을 했고 수술은 안 했어요. 그럼 인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일 이내라는 거는 5일 이내 입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방의 양성신생물로 7일 입원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있는 1개월은 1개월만 지나면 인수를 하겠다예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안 되셨으면 인수가 안 되는 거고 한 달만 지났으면 심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경과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며칠 이내에 입원만 가능한지 입원만 해도 되는지 수술까지 완료해야 되는지는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인수 기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건강체로 했을 때 유방을 검색하면 유방의 타박상, 유방의 열린 상처, 유방의 표재성 손상 이런 상해적 코드만 있고 뭐 유방의 무록이라든지 이런 건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체가 안 되냐? 아니에요. 이 건강체의 예외질환은 6년에서 10년 사이 병력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검색하신 게 건강체 기준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6년에서 10년 사이 병력은 안 되시는 거고 5년 일반 고지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일반 고지형으로 한 다음에 매년 병력 없으시면 좀 전환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바로 간편으로 가시지 마시고 일반 고지형 하신 다음에 간편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외질환 목록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 추가 사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맨 위에는 계약자 그리고 중간에는 수익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뭐 금융 소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증권이랑 약관을 우편으로 받을 건지, 전자서명을 하는지 아닌지 미러링인지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수익자는 지정을 하시게 되면 TM 계약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자는 건드시면 안 되시고, 계약자는 이제 흥국화재도 성인 계피상이 미러링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계피를 좀 상이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하시면 미성년자 말고 성인도요? 성인도 미러링만 그거 이제 교육해드릴 거고, 만약에 동일하게 가신다 그럼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로 할 거다, 저는 지금 배우자가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고객명을 넣어가지고 제 동생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당하시는 고객님을 뭐 주민번호라든지 고객명을 선택한 다음에 넣으시고 나면 여기 밑에 관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에 어떤 관계인지 계약자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계약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계약자의 배우자, 계약자의 자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자녀분이다 그러면 계약자의 부모니까 계약자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해당하는 관계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되게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부분 일반 금융 소비자인데 저는 지금 재설계여서 전문 금융 소비자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러링을 하신다 그러면 전자서명 여부에 미러링을 선택해 주시고, 모바일 선택해 주시고, 상품 동의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셔도 돼요. 예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선택 동의는 잘 안 하셔서 이건 아니오로 해주시고, 모바일 모니터링이나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해지하시는 거나 뭐 전자적방 뭐 카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내받으시는 거 동의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 그러면 지금 알릴사항도 저장하고 추가 사항도 저장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설계 완료 심사를 눌러주시면 지금 가입한 설계한 담보랑 금액이랑 뭐 기계약은 없는지, 타사 계약은 없는지, 알릴사항이랑 추가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3번으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시다가 보면 이 팝업을 상당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팝업은 지금 현재 누적이 초과가 된다는 팝업은 아닙니다. 이 동일한 주민번호로 여러 건을 설계를 해서 나오는 팝업이어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닫으셔도 돼요. 실제 누적은 그냥 3번 심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인수 금지? 자부상 때문일 거예요. 벌금. 제가 기계학의 운전자 흥국화재에 있어서 부족하면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제가 당사 지금 해지 조건부를 걸거든. 그냥 닫기로 했구나. 그리고 만약에 심사를 한번 보셨던 건인데 뭘 조금 수정하신다고 이렇게 심사가 풀려있는 상태가 되셨어요. 근데 알릴사항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2번으로 가서 저장을 또 하고 3번으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간주 점프처럼 넘어가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전산심사라는 버튼이 아마 있으실 거거든요. 팀장님들 자리 가셔도 전산심사라는 버튼을 누르면 1번에서 3번으로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자부상 때문인 것 같아요. 자부상. 어깨에 지금 현재 아예 해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조건부를 걸고, 해지 조건부 버튼은 우리 지금 현재 걸리는 게 자부상 30만 원, 우리 정액담 보니까 요거는 해지한다고 해도 당일은 확인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지 확인서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외에 변호사나 합의 비용이나 벌금 이런 거는 실손담보여서 실손만 빠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아직 해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떠요. 이 실손담보가 겹칠 때는 실손 중복 예외 처리라는 걸 눌러주시면 실손 예외로 심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액담보, 자부상도 있기 때문에 어깨 누적 초과 예외 처리를 눌러주시면 이 밑에 인수 요청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다가 심사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으셔도 돼요. 뭐
심사자가 다 보지는 않지만 뭐 이 병력은 어떤 거예요라는 걸 대략적으로 써서 올려도 가끔씩은 봐주기는 합니다. 원래는 안 보기는 하지만 원래 병력과 관련된 거는 알릴 사항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심사 요청 뭐 이런 거 넣어주신 다음에 인수 요청. 근데 지금은 병력이 걸리는 거는 없고 어깨 누적이랑 실손만 걸리는 거다 보니까 그것만 해소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외 처리해드릴게요라고 눌러지거든요. 이럴 때는 승인이 돼요. 해지 조건부로. 그럼 지금 언더까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미러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러링을 진행을 하려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초회랑 계속분 정보를 넣어주셔야 돼요. 정보는 4번 청약 일반 사항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승인이 되셨을 때 밑으로 내리면 일단 여기 미러링으로 체크되셨는지 보시고 내리셔가지고 자동이체 뭐 아니면 카드로 하셔도 되고요. 계약자 본인의 카드면 카드로 초회 자동이체 되실 카드를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본인 카드면 그래서 만약에 카드로 한다고 하면 카드 지금 카드가 지금 없어서 자동이체로 하겠습니다. 은행을 고객님 은행 우리 은행 이체일은 50, 15, 20, 25 이렇게 있으시고 대부분 25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25일로 눌러주시고 고객님 본인 계좌 확인을 눌러주시면 밑에 환급금 계좌랑 초회까지 같이 반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계속분 넣은 거랑 초회랑 다르게 하고 싶으셔요. 예를 들어서 초회를 가상 계좌로 하고 싶으셔. 그러면 이 수금 방법 쪽에 초회 RT 인출 여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좀 어렵기는 한데 요거를 아니오로 누르면 초회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초회를 가상 계좌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자 본인의 카드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실 수 있다.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가능하신데 나중에 혹시나 생각 안 나시거나 모르시면 전화 수무 매니저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제 정보 넣어주시고 저장 그럼 수금 방법 넣었어요. 미러링으로 저장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미러링 화면이 열리지는 않아서 1번 가입 설계 화면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밑에 녹취 미러링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녹취 화면을 먼저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미러링으로 저장하시고 수금 방법 저장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주실 게 상품 설명서를 고객님께 모바일로 발송을 하셔야 미러링이 열려요. 안 그러면은 상품 설명서를 모바일 발송하셔야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뜨셔. 그래서 이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모집자 서명하는 버튼도 있고요. 상품 설명서를 모바일 체크하신 다음에 발송 누르면 고객님 고객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자동으로 카톡 발송이 돼요. 흥국화재에서. 근데 고객님이 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발송한 이력만 있으면 미러링은 여실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그럼 미러링이 이제 이걸 누르려고 하면 비교 대상 안내 계약이라고 예전에 승환 계약이라고 많이 알고 계셨던 화면이 뜹니다. 이전에는 승환 계약을 직접 고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넣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환 계약 누락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가입하는 상품군이랑 기본 담보를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상품군은 다 따라서 조회가 되도록 나와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거 가입하시면서 하나 해지하실 게 있으신데 이거 넣어야 돼요? 아니요. 해당하시는 거면 조회가 되셨을 거예요.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고 수기로 넣으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대상밖에 없습니다. 2006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거. 2006년. 2006년 이전은 불러와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2006년 이전에 해당하는 것만 입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있는 계약들은 비슷한 상품군에 비슷한 담보군은 저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비어져 있는 항목은 공시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 해약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면책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요 세 가지를 넣도록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공시이율이랑 해약 환급금을 모르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해약 환급금은 0원을 넣고요. 아직 해약하지 않으셨을 수 있으니까 공시이율은 2.25나 2.5 뭐 이런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글자를 넣으면 인식이 안 되죠. 저장이. 그리고 여기 면책 사항에는 뭐 고의사고 우리 면책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약관 참조 이렇게 넣어서 다 넣어서 저장을 해주시고 나면 미러링 화면이 뜹니다. 근데 우리 바로 미러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저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미러링을 하실 게 아니라 녹취 스크립트 눌러주셔서 녹취 스크립트가 띄워지면 여기 왼쪽 위에 녹취, 전자서명, 미러링 버튼이 있거든요. 전체 녹취 하실 거다 그러면 녹취로 놓고 해당하는 걸 다 읽어주시면 돼요. 많죠 이거는. 이제 팀장님들 미러링 하시다가 다시 전체 녹취 가시라고 하면 길어서 못 하실 거야. 그죠? 이 중간에 있는 전자서명은요 그냥 우리 모바일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TM의 모바일 서명은 녹취 플러스 전자서명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미러링이 생기기 전에는 녹취 플러스 모바일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여서 이 녹취가 되게 줄어들어 있었는데 이제 미러링이 생기셔가지고 얘가 원복이 됐어요 스크립트가. 그래서 전체 녹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전체 녹취하실 때 녹취, 그리고 미러링 하실 때는 딱 한 페이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이거는 간단 녹취이시고 뭐 처음에 인사말 있잖아요. 팀장님 이름 소속 말씀해 주시고 고객님 이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군을 가입하실 건지 간략하게 1분 정도의 썸머리를 해주셔야 돼요. 녹취를 시작해 주실 때. 한국화재에서 어떤 상품, 어떤 담보 넣어서 뭐 몇 세나 몇 세 만기, 보험료 얼마 정도에 가입하시는 거다. 뭐 갱신형 담보가 있으면 오를 수 있다. 이 1분 정도의 썸머리를 하시고 나서 녹취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가입 설계동이 아까 공콜로 붙였으니까 가입 설계동이 꼭 읽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러링으로 하시는 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DB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읽어주시고 자동이체에 대한 거는 거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제하실 카드명이라든지 계좌 번호는 확인을 녹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뭐 제3자일 경우 아니면 본인 건데도 계좌나 카드가 다를 경우가 있어서 좀 길게 보이실 수가 있고 지정대리인 청구까지 읽어주시고 나서 나머지는 다 선택이어가지고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러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미러링이 버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러링 전자청약 한 건 그리고 2건 이상. 이게 버튼이 있는 거는 한 번에 같이 미러링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 한 건만 진행하시는 거다 그러면 한 건. 만약에 계피 동일하게 계약자 피보험자 박쌤인데 실손도 하고 종합도 해요. 그러면 원래는 각각 미러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인증번호도 각각 보내고. 근데 이제 이 2건 이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인증번호 한 번만 보내고 실손 미러링을 완료하고 나면 종합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고객님 화면도 팀장님 화면도. 그래서 인증 한 번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가 껴있다. 계약자 박쌤이 피보험자 박쌤이 계약건 하나 계약자 박쌤이 자녀 하나 미성년자 자녀가 껴있는 것도 같이 묶어서 하실 수 있어요. 계약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자 기준으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배우자 걸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박쌤이 계약자 박쌤이 피보험자 뭐 배우자 이것도 계약자 기준으로는 같기 때문에 묶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은 2명이 최대예요. 미성년자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2명까지 최대로 넣어가지고 계약자 서명하실 거 쫙 하고 피보험자분은 피보험자 서명만 잠깐 왔다 갔다 하면 계피상의도 미러링으로 서류 들어오는 거 없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전체 녹취는 계피상의가 안 되는데요. 성인이 미러링만 가능해요. 미러링은 어떻게 가능한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미러링 화면 열린 거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반가워요. 맨 처음에 들어가셔서 여기 서식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넣은 담보, 상품, 알릴상 이런 게 URL로 바뀌는 버튼이에요. 서식 생성 눌러주시고 화면이 조금 커가지고 줄여볼게요.
그러면 채널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LMS를 발송해 주십시오라고 뜨셔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는 고객 등록한 게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통신사는 확인해 주시면 돼요. 통신사 알뜰폰은 아닌지 KT, LG, SK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는 LG여서 누른 다음에 발송을 눌러주시면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문자로 인증번호가 갑니다. 그럼 그 인증번호 6자리를 고객님한테 불러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문자로 간 인증번호가 840944예요. 그럼 고객님이 인증번호를 불러주시고 나면 그 바로 밑에 URL이 같이 가거든요. 인증번호 불러주시고 그 밑에 URL 눌러주세요 라고 같이 안내해 주신 다음에 고객님도 들어오고 팀장님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고객님이랑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누르고 들어갈 텐데 고객님이랑 연결을 하면 지금 이 화면이 고객님이랑 똑같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위에 버튼은 설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형광펜이랑 펜 같은 게 있고요. 주로 형광펜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 이용해가지고 뭐 박세미 고객님 보험료 얼마에 뭐 상품 어떤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 펜이나 형광펜으로 기재해 주시는 거를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이 화면에 표시한 거는 나중에 PDF로 다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 같은 거나 이런 걸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이 설명해 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표시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미러링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님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신대요. 아니면 전화가 들어오셨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미러링이 끊기기도 하지만 보류라는 버튼을 이용을 하면 우리 오늘 하루 내에는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상단 보류 버튼을 이용을 하면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상단 보류 버튼을 누르면 지금 미러링을 잠시 보류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시거든요.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상단이 보류가 돼요. 그럼 고객님 화면도 똑같은 화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 끝나셨대요. 그러면 팀장님은 상단 재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고객님은 지금 이 화면에 멈춰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우리 새로 고침 버튼 있잖아요.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누르라고 하면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아까 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하루 안에는 URL을 따로 안 보내셔도 되는데 이게 이번에 성인 계피 미러링이 나오면서 인증번호 보낸 거를 최대 영업일 기준 3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루만 되셨던 게 오늘 보내면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 수, 목 3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러링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밤 9시면 끝나요. 밤 9시 전에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 3일이 지나셨으면 인증번호 다시 보내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지금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손가락 모양이랑 이런 게 있어요. 고객님이 막 움직이시면 팀장님이 글을 막 읽고 계신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부분을 놓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객님이 아무리 움직여도 화면이 안 움직여요. 만약에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고객님 화면을 제가 잠시 멈춰놓겠습니다 하고 읽어주신 다음에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럴 때 활용해 주시면 되고 총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시계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표지여서 시계 표시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핑크색 부분을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단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위에 시간 표시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좀 작게 해가지고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 1번 화면은 1분 경과되면 넘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 행복화제는 필수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에 형광색으로 조금 표시를 해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담보 안내 쪽을 가면 형광색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읽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필수적으로 주요 담보들만 조금 읽어주시면서 시간만 지나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품명이라든지 얼마 정도 걸리죠? 지금 이것만 보여드리면 끝나는 거여서 네. 상품명이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되어 있으신 거 넘어가고 여기 이 버튼을 고객님이 눌러주시면 알릴상 우리 직업 입력했던 거, 운전여고 입력했던 거, 그리고 이륜차 1개월 내 병력 고객님 우리가 저희 전산에 입력해놨던 게 떠요. 고객님 확인해보시고 이상에 되시는 내용 없으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1분 지났다. 그래서 뭐 여기 해당하는 박쌤이가 뭐 보험 모집을 합니다 하면서 확인 동의 눌러주세요 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시게 되죠. 그럼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그 있는 금액
그리고 담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고객님이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요. 이걸 다 읽으면 전수 녹취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은 지금 2분을 머물러 있으셔야 되는 화면인데요. 주로 들어가는 필수 담보가 지금 운전자기 때문에 벌금이 보험기간 중에 여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안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보험 벌금 대물 담보가 5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납기만기 얼마고 어떨 때 받으실 수 있는지 이 필수적인 담보들 있잖아요. 그 담보들만 조금씩 읽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다 읽으면은 안 돼. 그래서 이거 좀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필수적인 담보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주요 담보만 조금 읽어주시고 밑으로 내려서 고객님 이해되셨으면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 이 보험료 차등 할인이 당사에 자동차 보험이 있으시거나 단체 보험이 있으면 할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할인 전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으면 확인. 그래서 면책사항은 중도 해지되시면 환급금은 없거나 적으실 수 있다. 적립보험료는 뭐 어떻게 적용한다. 그리고 이 보험료 만기 환급금 면책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설명 들었으면서 확인되고 이해하셨으면 동의 눌러주세요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 19초가 남았거든요. 이 버튼을 제가 지금 누르려고 하면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다음 단계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팝업이 떠요. 그럼 시간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면 되는데 7초 남았거든요. 7초 남기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추가적으로 뭐 담보 안내 지나고 나서 안내되셨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비교 안내 대상 넣었던 거 있잖아요. 비교 안내 대상 넣었던 거 지금 흥국화재 마음 편한 자녀사망보험에도 상해 사망이라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뜨는 거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도 똑같은 상품군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것들 읽어주셔도 되고 어떤 게 비교가 되시는 건지, 그리고 보험 계약 이동에 따라서 손해 가능성이 있고 청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체크. 그래서 넘겨주시면 되고. 다수 가입되었으면 중복 가입되신다는 내용 있잖아요. 실손은 비례보상 되신다. 다수 가입되어 있으신 게 뭐 이 정도 된다. 근데 저는 이거 해지할 거니까 한국화재 이거 상관없으실 것 같고. 특별 약관은 뭐 합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뭐 42일 이상일 때는 얼마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안 되는 내용. 이런 내용 추가적으로 또 있고. 그냥 꼭 알아두실 내용은 뭐 계약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청약 철회는 어느 정도인지, 뭐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 통지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3년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직 30초 남았네. 진정이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지나고 나면 체결 동의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는 전체 동의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되고, 밑에 상품 동의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미동의 고객님이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5단계 보험료는 얼마인지, 입력한 우리은행에서 이 매월 25일에 인출되는 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면 동의 체크. 그리고 이 내용은 필수적으로 읽어서 자필 설명으로 동의하시는 부분 들어주신 다음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체크 누른 다음에 여기 서명 모드 클릭하시고 서명을 하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팀장님 모집인 하면은 팀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핑크색은 고객님이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미러링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여기서 바로 모니터링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전화를 끊으셔도 돼요. 우리 왜냐면 모니터링에 이거를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게 되면 완전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끊으셔도 되고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되는데, 이 모니터링 질문이 우리 일반적으로 전화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답이 2개, 3개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걸 선택하면 팝업이 떠요. 다른 걸 선택하시라고. 그래서 굳이 팀장님이 어떤 걸 누르시라고 말씀을 안 해주셔도 고객님이 충분히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모니터링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이 완료가 되셨다라고 하면 끊고 QA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계피 동일로 하시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계피 상위의 계약자 서명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피보험자 서명만 조금 다른데 그것만 PDF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문을 조금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는 거여서 계약자분한테는 우리 담보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만 피보험자분은 어느 정도 계약이 들어가는지 얼마 정도인지 알리사항은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이 정도만 하고 동의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미러링은 상당히 짧아요.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일단 우리 계약자는 되게 많았잖아요. 피보험자는 표지 보신 다음에 이 계약 내용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알리사항 들어간 것까지만 보고요. 담보도 우리 막 세부 안내 줄 엄청 긴 거 봤었잖아요. 계약자는. 피보험자는 그냥 이 보험료랑 담보 어떤 거 들어가는지만 보고 넘어가요. 바로. 그리고 바로 동의로 갑니다. 계약책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계약자는 바로 상품 동의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문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이오 지문 동의가 있어요. 이것도 필수로 전체 동의를 해주셔야만 지문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동의, 미동의 하셔도 되는 거 하시고 나서 화면이 떠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지문 동의 시작하게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한국화재 어플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피 상이한 성인권 미러잉을 하신다. 그럼 피보험자분은 한국화재 어플을 꼭 깔아주셔야 돼요. 미리 안 깔아도 되기는 한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한국화재 어플 깔아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깔아주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그 어플이 연동이 됩니다. 근데 어플 연동돼가지고 지문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요. 우리 화면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좀 닦아주시고 손가락을 모아주시고 왼손으로 하거든요. 손가락을 모아주시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지문을 촬영해요. 근데 지문 촬영할 때 이 사진으로 우리 핸드폰에 지문을 이렇게 갖다 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촬영해서 지문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문 건조함이 인식 안 되잖아요. 가끔 지문이 촬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침을 묻히시거나 로션을 바르시거나 한번 씻고 오시라고 하면 지문이 촬영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지문 촬영을 똑같이 3번을 촬영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 찰칵 해서 촬영이 되시고 나면 여기에 지문 서명 완료라고 시간이 찍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서명이 완료되신 거기 때문에 피보험자 서명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피보용 모니터링도 지문 한 2-3개 정도 아주 짧게 있는 걸로 시작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피보험자분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문을 촬영한다고 하면 고객님이 되게 불신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문 촬영하는 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지문은 상법상 촬영한 걸로 금융결제원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센터랑 한국화재랑 나눠서 분산 관리를 안전하게 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면 고객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화재는 피보 서명이 따로 들어오지 않아도 지문 촬영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가져가 주실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뭐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모르시는 내용 물어봐 주시면